네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어플라이드 디지털, 티커 APLD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393%나 폭등하면서요.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저희 손에는 지금 모틀리풀의 기사 Applied Digital Shares Soar, Is it too late to buy the stock? 이게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게 된 건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뭘 봐야 할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93% 상승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스스로를 일반적인 기술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니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스스로 기술 회사가 아니라 AI를 위한 특수 부동산 그리고 전력 인프라 사업에 가깝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서버 회사는 아니라는 거겠죠? 네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 회사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인데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종류의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짓고 또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챗 GPT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 네네. 이런 모델들을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HPC 작업에 최적화된 시설을 제공하는 거죠. 말하자면 AI 시대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 뭐랄까 AI를 위한 디지털 발전소나 디지털 공장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AI를 위한 디지털 공장.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 회사의 출발점이 비트코인 채굴이었다는 게 아주 이색적이에요. 보통 암호화폐 사업하다 AI로 넘어왔다 그러면 뭔가 좀 급하게 방향을 튼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사에서는 오히려 이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됐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점이 이 회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아시다시피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쓰잖아요. 네, 맞아요. 전기 먹는 하마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이 채굴 사업 경험 덕분에 대규모 전력을 그것도 아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이미 다 갖춰놓은 상태였어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 칩 부족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칩들을 24시간 내내 돌릴 수 있는 그 막대한 전력, 이걸 안정적으로 그리고 싸게 확보하는 게 요즘은 더 큰 문제거든요. AI 모델은 말 그대로 전기를 먹고 돌아가니까요. 아하, 전력 문제?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 된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와, 정말 의외의 연결고리에서 경쟁력이 나왔네요. 마치 예전에 금광 캐던 노하우가 나중에 석유 시추에 도움이 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형태인가요? 기사에서는 콜로케이션하고 GPU 컴퓨팅 파워 대여 이 두 가지를 얘기하던데 콜로케이션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코로케이션은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지어놓은 최첨단 데이터 센터 건물 있잖아요. 그 안에 특정 공간하고 기본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력 공급, 초고속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서버 열시키는 냉각 시스템, 물리적 보안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자신들이 구매한 고가의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IT 장비를 그 공간에 직접 가져와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죠. 아하.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이 장비들이 최적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완벽한 환경, 그러니까 디지털 부동산하고 핵심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약간 서버용 오피스 빌딩 임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비슷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 들여서 직접 데이터 센터 짓고 관리하는 그 복잡성 없이 필요한 만큼만 딱 빌려 쓸 수 있으니까요. 장점이 있네요. 자, 그럼 최근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됐던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나 들어서 6,42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요. 와, 성장세 자체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성장률만 보면 정말 인상적이죠.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어요. 총 매출 6,420만 달러 중에
2,630만 달러, 그러니까 한 40% 이상이 테넌트 피드아웃 서비스라는 항목에서 나왔거든요. 캐넌트 피드아웃 서비스요? 네, 이게 뭐냐면 특정 고객, 여기서는 코어웨이브라는 요즘 아주 빠르게 크는 클라우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 요구사항에 딱 맞춰서 데이터 센터 내부 시설을 특별히 구축해주고 받은 돈이에요. 일종의 맞춤형 건설 용역 수익,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기사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좀 일회성 성격이 강하고 마진율도 낮다고 지적을 하네요. 물론 코입이라는 중요한 고객을 확보하고 앞으로 더 안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이어질 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건 좋게 보지만요. 네, 맞습니다. 매출의 질적인 면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군요. 그럼 전체적인 수익성은 어땠나요? 매출 늘었으니까 이익도 좀 나아졌을까요? 그게 좀 아쉬운데요. 수익성은 오히려 안 좋아졌어요. 조정주당 순손실이 0.03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0.01달러 손실보다 더 커졌고요. 더 안 좋아졌군요. 네. 그리고 조정 EBITIA라고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50만 달러에 그쳐서 전년 동기 630만 달러에서 확 줄었습니다. 회사 쪽 설명은 아직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라서 그렇다는 건데요. 이런 사업이 원래 초기에 돈을 엄청 들여서 시설을 짓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 유치해서 임대료나 서비스 수수료로 투자금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죠. 초기 투자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재무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좀 보면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10억 1,410만 달러 정도인데 부채는 6억 8,730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와, 부채가 꽤 많네요. 네, 현금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이죠. 다만 그 이후에 3억 6,250만 달러 추가 자금을 또 성공적으로 조달하긴 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확장을 하려면 계속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1분기 매출 성장세만으로는 주가가 393%나 뛴 걸 설명하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수익성도 나빠졌고 부채도 많은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열광한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뭘 지목하고 있나요? 네, 기사 분석을 보면요. 주가 급등의 진짜 동력은 1분기 실적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빵빵 터진 초대형 계약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 성공 소식, 이게 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첫째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핵심 고객 콜위브 있잖아요. 네, 그 클라우드 회사요? 네, 이 회사하고 기존 임대 계약을 엄청나게 확장해서 총 계약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 규모가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110억 달러요? 와. 네,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확보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110억 달러 개락이라니. 정말 입이 벌어지는 규모네요. 우리 돈으로 하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이 정도면 뭐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없었나요? 네, 중요한 발표가 2개 더 있었어요. 하나는 마케리 이퀴먼트 캐피털이라는 금융기관에서 초기 자금 지원을 받아서 노스다코타주에 폴라리스 폴즈 2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캠퍼스 건설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새로 짓는군요. 네, 기존 캠퍼스에 이어서 또 다른 거대한 생산 기지를 짓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마케리 에셋 매니지먼트로부터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형태 금융 지원 약정을 확보했다는 발표예요. 맥쿼리라는 그 금융그룹하고 연달아 협력을 했네요. 이 자금 조달, 특히 50억 달러 우선주 방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돈이 늘었다는 것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계약들을 통해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 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짓는 데 필요한 그 박대한 자본이 있잖아요. 네. 기사에 따르면 대략 한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와. 특히 우선주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보통 일반 주식, 그러니까 보통주를 대량 발행해서 돈을 모으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우선주 방식은 이런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도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요. 즉, 회사가 성장하는 그 과실을 기존 주주들이 최대한 누릴 수 있게 하면서 공격적인 확장을 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했다. 이 점에서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미래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진 거죠. 회사의 미래 확장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군요. 이미 운영 중인 폴라리스 포지 1 캠퍼스는 계속 용량을 늘려가고 있고 새로 짓기 시작한 폴라리스 포지 2 캠퍼스의 첫 건물은 2026년 말에 가동 시작 예정이라고요. 로드맵이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폴라리스 포지 1 캠퍼스는요, 지금 진행 중인 새로운 고압 송전선 건설 승인이 잘 되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총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용량을 확보할 걸로 예상돼요. 1기가와트요. 네, 1기가와트면 대략 큰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의 전력량이거든요. 와, 데이터 센터 하나예요? 네, 데이터 센터 하나에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AI 연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 짓는 폴라리스 포지 2 캠퍼스의 첫 건물은 2026년 말에 부분 가동 시작해서 2027년까지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이 회사의 진짜 차별화된 경쟁력은 결국 전력 접근성, 그러니까 싸고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확보 능력에 있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라고 하셨죠. 네, 이걸 바탕으로 또 재미있는 전력도 짜고 있는데요. 전력 자원은 많은데 데이터 센터 설계나 구축, 운영 능력은 좀 부족한 제3의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큰 부지를 가진 전력회사라든지 부동산 개발업체 같은 것들. 아, 그런 것들과 협력한다고요? 네, 그런 것들과 협력하는 모델도 생각 중이래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설계, 운영 노하우랑 파트너의 전력, 부지를 결합하는 거죠. 현재 이미 확보했거나 협상 중인 전력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잠재적 전력 용량이 총 4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앞으로 회사가 얼마나 더 클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4기가와트, 정말 엄청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기사가 쓰인 시점 기준으로 주가가 이미 연초 대비 393%나 올랐는데 지금 어플라이드 디지털 주식을 사는 건 너무 늦은 결정일까요? 기사에서는 그래도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던데요. 그 근거는 뭘까요? 기사가 제시하는 핵심 투자 논리는 바로 병목 현상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AI 혁명을 막는 가장 큰 제약 요인이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칩 부족이었다면 네. 이제 그 병목 현상이 이 칩들을 실제로 설치하고 돌릴 수 있는 특수 데이터 센터 시설, 그리고 그 시설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AI 선두 기업조차도 앞으로 몇 년 안에 AI 관련 인프라 시장이 무려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3조에서 4조 달러요? 와,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바로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AI 연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황금알을 낳기 위해 꼭 필요한 그 막대한 전력과 특수하게 설계된 둥지를 제공할 준비가 된 몇 안 되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군요. 아무리 좋은 AI 모델이랑 칩이 있어도 그걸 돌릴 공장이랑 연료가 없으면 소용없는데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바로 그 공장과 연료 공급 역할을 하겠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 비유가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계획대로 데이터 센터 캠퍼스들을 성공적으로 짓고 확장하고 또 늘어나는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시설 가동률을 높여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낸다면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커지는 소위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운영 레버리지. 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게 기사의 분석입니다. 대규모 초기 투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고객이 늘어나는 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 증가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측이고요. 네. 실제 사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경쟁이 심해진다거나 금리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전력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항상 기회와 위험을 같이 봐야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 정보가 왜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주식 투자 정보를 넘어서요.
AI 기술이 우리 사회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쓰는 챗봇이나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뒤에는요,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회사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고 운영하는 이런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막대한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AI라는 하나의 큰 기술 혁신이 어떻게 반도체 설계, 엔비디아, 클라우드 서비스, 코어웨이브,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관련 산업 전체에 걸쳐서 새로운 기회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하고요. 기술 발전은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네, 오늘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특히 전력과 특수시설에 집중하면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라는 아주 독특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인 기술 기업하고는 다른 마치 AI 시대의 디지털 부동산 개발 및 전력 공급업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나 곡괭이 판 사람이 더 돈 벌었다는 얘기처럼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AI라는 큰 흐름 속에서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노리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역시 과거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어떻게 보면 AI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험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경쟁력인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확보 능력으로 이어졌다는 그 역설적인 부분이 흥미롭고요. 네, 그 부분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맥커리와의 대규모 우선주 금융지원 계약으로 지분 이석은 최소화하면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이 회사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사에서도 명확히 지적했듯이 현재로서는 높은 부채 비율하고 아직 본격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명백한 위험 요인이에요. 그렇죠. 미래 성장 스토리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그 스토리를 현실적인 재무 성과로 증명해내야 하는 과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제공업체들의 확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서 AI 연산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이 아주 풍부해진다면 이게 앞으로 AI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나 아니면 응용 분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혹자는 AI 경쟁의 본질이 단순히 더 좋은 알고리즘이나 칩 개발 경쟁을 넘어서 결국 누가 더 많은 데이터 센터 용량,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걸 뒷받침할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의 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핵심이 전력 확보 능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